자, 여러분들 오늘부터 하셔야 되는 파동을 오늘은 기본적인 개념만 설명할 거예요. 자, 기본적인 개념만 설명할 거고 다음 주부터 파동에 해당되는 문제까지 풀어가면서 마무리하고 마지막 주에는 여러분들 현대 물리에 해당되는 아인슈타인의 업적 이런 것들을 상대성 이론도 설명할 수 있으면 하고요. 축적이 앞부분에서 빠진 거 있거든요. 그것도 할 수 있으면 네, 짧은 시간 동안에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파동이 뭐니 중학교 1학년 때 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파동이 뭔지를 알고 계실 겁니다. 안 꼽았었네요. 너네 영상 보니? 저번 영상 깜빡했나요? 좋아요, 구독하기 하라고 했잖아. 자, 파동이 뭡니까? 이거 파동이야. 지금 내가 파동을 일으켰어. 우리 어제 새벽에 지진 난 거 알아? 네. 그게 파동이야. 그래서 대표적인 파동이야. 자, 파동이 뭡니까? 라고 하면 한 지점에서 꼬맹아 진동이 생겼어. 그 진동이 그 지점에만 진동하고 있으면 이건 진동이야. 됐어? 그럼 파동은 뭐야? 이 진동이 옆으로 퍼져나가야 돼. 이게 파동이야. 됐어? 그러니까 한 지점에서 생긴 진동이 옆으로 와이파이처럼 퍼져나가야 이걸 파동이라고 한다. 그래서 파동을 발생시킨 지점을 멋진 말로 뭐라 그러냐면 파동의 원인이 되는 장소 파원이라고 해. 파원이라고 해. 됐어? 그래서 파동은 파원에서 발생한 진동이 퍼져 나가는 현상이야. 한 지점에서 생긴 진동이 옆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우린 파동이라고 부를 거야 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한 지점에서 생긴 진동이 옆으로 퍼져나가는 걸 우리는 파동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서 파동을 실제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예는 뭐가 있는데? 라고 얘기하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들립니까? 제 목소리요. 이게 파동이에요. 그래서 소리, 지진, 물결, 빛 이런 것들이 파동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파동이라고 하는 아이들입니다. 자, 그 중에서 이러한 소리부터 시작해서 빛까지는요 퍼져나갑니다. 여기서 발생한 게 여기까지 와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진동을 퍼져나가게 할 때 도와주는 물질을 멋진 말로 매질이라고 부르겠죠. 그 중에서 소리를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건 어떤 매질을 진동을 시켜서 옆으로 퍼져나가냐면 공기라는 매질을 이용해서 옆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자, 지진이라는 건 땅일 거고요. 물결은 당연히 물일 거고요. 빛은요. 태양에서 오는 빛이 지구까지 어떤 매질을 통과합니까? 우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매질의 도움 안 받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파동들이 있는데 이러한 파동을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분류할 수 있습니다. 파동을 분류할 수 있는데 이러한 파동을 분류할 때 뭔가를 분류하려면 당연히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선생님이 여자와 남자를 분류할게 그랬을 때 너네 위치가 달라지죠. 안경 쓴 사람과 안 쓴 사람 분류할게 그럼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를 분류할 때는 기준이 대단히 중요한데 파동을 분류합니다. 그 중에서 파동을 분류할 때 첫 번째 기준은 위에 보시는 것처럼 반드시 매질이 있어야만 옆으로 전달될 수 있는 파동과 매질이 없어도 전달될 수 있는 파동으로 나눠요. 그걸 멋진 말로 매질의 유무에 따라 나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중에서 매질이 있을 때만 전달이 돼요. 매질이 없으면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런 파동을 우리는 탄성파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매질이 없어도 가고 있어도 가. 그래서 라고 하는 매질이 없을 때도 전달되는 파동을 우리가 탄성파가 아니야. 그래서 아닐 B자를 써서 비탄성파야. 이렇게 부르면 돼요. 그래서 자, 파동 중에 매질이 있을 때만 전달되는 아이들이 99%입니다. 매질이 없어도 전달될 수 있는 파동은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빛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 기억나요? A에서 생긴 진동이요. B까지 올 겁니다. A에서 생긴 진동이 B까지 오죠. 그럼 파동의 진행 방향은 A에서 B입니다. 근데 여기 사이에 있는 매질이 진동하면서 전달되겠죠. 진동하는 방향이 여기에 있는 물질들이 진동하는 방향이 파동이 전달되는 방향과 나란한 방향으로 매질들이 진동해요. 그래서 네 이렇게 전달되면 무슨 파라고 배웠다? 비파. 종파 이 새끼야. 종파. 그래서 네 A에서 B로 가는데요. 진동하는 방향이 에너지가 가는 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진동한대요. 이거 무슨 파라고 배웠다? 횡파. 그렇죠. 라고 하는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 사이의 관계입니다. 자, 이게 나란한 방향을 띈다면 나는 이걸 종파라고 부를 거고요. 이게 수직한 방향이라면 이걸 횡파라고 부를 거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란하다면 종파, 수직하다면 횡파라고 부를 거야. 그 중에서 종파에 해당되는 건 딱 3개밖에 없어요. 그걸 뺀 나머지는 횡파로 외우시면 됩니다. 종파의 대표적인 건 뭐가 있다고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을까요? 비파. 자, 지금 들립니까? 선생님? 소리. 목소리요. 자, 목소리를 멋진 말로 뭐라 그럽니까? 음성. 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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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음파. 그래서 음파인데요. 자, 소리 중에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소리가 있어요. 총. 그렇죠. 멋지네요. 초음파. 그리고 지금 서준이가 계속 얘기하는 지진파 중에서 뭡니까? 비파. 피파인데요. 꼬맹아, 지진이 여기서 발생한다? 여기까지 온다? 지진파는 특이하다? 그게 그래서 가는 방향과 나란한 방향으로 진동하면서 가는 파가 있고요. 수직한 방향으로 진동하면서 가는 애가 있는데 누가 먼저 도착할까요? 비파. 피파죠. 비파. 그래서 먼저 도착하는 아이가 프리머리 웨이브의 준말, 그래서 피파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도착하는 아이들이 2등 세컨들리 웨이브, 그래서 에스파가 된 거예요. 1등, 2등. 알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피파이 종파가 먼저 도착하기 때문에 얘를 피파라고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뺀 모든 나머지 아이들이 횡파의 형태를 띄어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종파 3개만 외우시면 된다고요. 근데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대표적인 파동이 뭐하고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배웠던 대표적인 파동이 소리와 빛입니다. 아세요? 요거 2개를 대표적으로 배웠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 소리는요, 둘 중에 어디 불러? 탄성. 탄성파입니다. 소리는요, 탄성파에 속해요. 그래서 소리는 어디에 속합니까? 종파. 종파에 속해요. 자, 그럼 빛은요? 해볼까요? 빛은 둘 중에 어디에 속해? 비탄성. 그렇죠. 이게 빛이에요. 빛은 어디에 속합니까? 횡파. 횡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교과서에서 왜 굳이 빛과 소리를 대표적으로 배웠냐? 빛과 소리가 그래서 매질의 유무, 그 다음에 전달되는 방향과 진동하는 방향 사이의 관계가 정반대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파동의 모든 형태를 다 보여주려고 소리와 빛을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배우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소리는요, 종파이면서 탄성파이고 빛은 횡파이면서 비탄성파입니다. 그래서 파동이라는 공통점을 뺀 나머지는 공통점이 하나도 없어요. 됐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배울게 라고 해서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파동이 옆으로 전달돼. 그거에는 소리도 있고 빛도 있어. 그럼 파동이 뭔데? 파동의 구조를 좀 볼까? 이런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 파동의 구조를 좀 봐야 우리는 파동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 이런 얘기인데요. 파동의 구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건 횡파 구조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횡파의 단면을 통해서 파동의 구조를 보여드릴게요. 라는 얘기야. 자, 횡파는 여기서 지진이 발생해서 이렇게 옆으로 전달될 때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매질은 수직하게 진동하니까 여기 있던 매질이 이렇게 움직이겠죠. 이게 횡파의 형태입니다. 아세요?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수직한 형태를 띱니다. 이게 횡파 구조인데 이때 매질이 가장 높이 올라간 지점을 뭐라 그래요? 이게? 그렇죠. 마루. 쏙 들어간 부분을 골. 그래서 마루와 골의 모습이 반복되고 있는 게 바로 횡파 구조입니다.
자, 이러한 횡법 구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파동의 5요소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파동은 5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파동의 5가지 구조 중에 아는 단어 다 얘기해봐. 주파수. 주파수를 우리 과학에서는 주파수라고 안 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진동수. 그래서 진동수가 주파수야. 또 주기. 마루 아니야. 파장. 파장. 진포. 진포. 파고. 안 돼. 파고가 진폭이야. 마루. 뭘까요? 진포. 파장. 뭐가일까요? 진동수. 속력. 속력. 됐어.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 파장이라고 하는 거요. 그래서 파장을 우리 기호로 남다로 쓴다. 그래서 남다 깎고에 그럼 파장 깎고 하라는 얘기야. 파장이 뭐게? 중학교 1학년 막 끝난 새끼가 대답 안 해? 마루에서 마루까지. 마루에서 마루까지. 마루에서 마루까지 뭐? 거리. 거리. 마루에서 그 다음 마루까지의 최단 거리가 한 파장이야. 됐어? 최단 거리야, 거리. 됐어? 거리인데 그럼 마루에서 꼭 마루까지 재야 돼? 골에서 골까지 재면 안 돼? 된다고 배웠잖아. 그럼 마루에서 마루까지가 한 파장이 아니네? 골에서 골까지 재도 되네? 중학교 때는 그냥 대표적인 예 하나 들어준 거야. 마루에서 마루까지 재면 돼. 근데 골에서 골까지 재도 돼. 그러면 꼬맹아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재도 되는 줄 알아? 여기까지 재면 돼. 이게 한 파장이야. 맞아? 그러면 한 파장의 원래 의미는 뭘까요? 라고 얘기하면 같은 모양. 과학에서는 모양을 뭐라고 해? 형태. 달의 모양을 달의 형상. 위상. 위상. 아. 됐어? 네, 그게 모양입니다. 같은 위상이 반복되는 최단 거리. 같은 위상이 반복되는 최단 거리이기 때문에 마루에서 마루까지 재도 돼. 골에서 골까지 재도 돼. 라고 하는 거리니까 단위는 표준 단위 미터 씁니다. 예를 들어서 얘 한 파장의 길이가 4m예요. 라고 한다면 남각값이 4m예요. 이렇게 쓰시면 되죠. 되겠어? 이게 한 파장입니다. 그래서 파장이 뭐니? 그럼 마루에서 마루까지가 아니고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최단 거리라고 표현하든지 또는 같은 위상이 반복되는 최단 거리예요. 라고 하는 거리를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되는데 왜요? 같은 위상이 반복되는 최단 시간도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최단 시간은 파장이 아니잖아. 이건 뭐라 그래? 됐어. 최단 시간을 우리는 주기라고 해서 타임의 약자 라지 t 써요. 그리고 표준 단위로 초 단위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마루에서 그 다음 마루까지 걸리는 시간이 2초라면 주기는 2초야. 이렇게 쓰시면 돼요. 됐어? 네. 그래서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이거를 주기라고 하고요. 정확한 정의는 같은 위상이 반복되는 최단 시간입니다. 이게 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주기는 1회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잖아. 그럼 거꾸로 1초 동안에 진동하는 횟수는 뭐라고 할까요? 진동수. 그게 진동수예요. 그래서 진동수라고 하는 거 프리퀀시의 약자 F 쓰는데요. 이 진동수는 어떻게 구할까요? 보이세요? 주기와 무슨 관계? 역수 관계예요. 그래서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주기지만 1초 동안에 몇 번 진동해서 진동한 횟수는요. 진동수는 주기를 역수한 값으로 구해요. 그러니 단위도 주기의 단위, 역수 단위, 초분의 1 이거 써야 되는데 이렇게 쓰기 귀찮잖아. 그래서 과학자 이름으로 바꿔서 초분의 1이라는 단위를 헤르츠로 쓰는 것뿐이야. 그래서 헤르츠로 쓰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얘 주기가 2초라고 쳐봐. 진동수 얼마게? 그렇죠. 그래서 얘는 진동수가 2분의 1 헤르츠예요. 이렇게 가는 게 맞죠. 되겠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진동수는요. 파동의 고유한 성질 절대로 안 바뀝니다. 진동수는 파동의 고유한 성질로 절대로 안 바뀌어 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진폭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자, 이 진폭이라는 건요. 사실은 파동이 진동할 때 매질도 옆으로 가니 안 가니?
안 가죠. 만약에 매질도 옆으로 가면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이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진동이 우리나라 전달돼 오거든요. 파동이. 그렇다고 일본 땅이 같이 오니? 안 오잖아요. 매질은 안 와요. 그래서 파동 에너지만 오는 거야. 오면서 여기 있는 매질을 진동시키고 또 여기 있는 매질을 진동시키는 거지 여기 있는 매질을 이렇게 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파동이 이동할 때 에너지는 이동하지만 매질은 이동하지 않습니다. 알겠어? 네. 그럼 매질은 이동하지 않지만 진동할 때 여기 있던 매질이 여기까지 올라갔다 제자리로. 그래서 여기 있던 매질이 여기까지 내려갔다 제자리로 오잖아요. 그러니 진폭이라는 건 사실은 매질이 움직인 최대 거리야. 매질의 최대 변이를 얘기해요. 얼마까지 올라갔다 내려왔어? 이 얘기야. 그래서 매질의 최대 변입니다. 그 진폭을 우리는 A라고 쓰고요. 이것도 매질이 움직인 거리니까 단위는 미터 단위로 쓰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변이니까 방향이 써 플러스 2면 여기는 얼마일까? 마이너스 2로요. 그래서 진폭은 중심에서 마루까지의 높이를 재거나 중심에서 골까지의 깊이를 재거나 똑같습니다. 알겠어? 대칭되는 구조입니다.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요. 파동에는 5요소 중에 마지막이 속력입니다. 얼마나 빨리 옆으로 전달하고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파동의 속력. 그래서 파동의 속력도 속력이니까 벨로시티 V 쓰겠죠. 단위는 미터/초 초겠죠. 자, 라고 하는 파동의 속력 어떻게 구할까요? 모든 속력은 파동이든 아니든 상관없죠. 시간분의 거리죠. 그래서 시간분의 거리요. 보여요? 이겁니다. 그래서 파동의 속력은 T분의 람다로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시간분의 거리니까 T분의 람다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람다 곱하기 T분의 1이잖아. 주기분의 1이잖아. 주기분의 1이 뭐게? 진동수. 그러니까 파동의 속력은 사실은 F 람다로 더 많이 구한다. 그래서 파동의 속력은 F 람다로 주로 구해요. V는 F 람다. 알겠어? 자, 이게 파동의 속력입니다. 자, 근데 파동이라는 거의 원래 이름이 뭐야? 열의 원래 이름은 뭐예요? 열원 에너지. 파동의 원래 이름도 파동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파동 에너지 어떻게 구합니까? 파동 에너지는 진폭의 제곱에 비례하고 진동수의 제곱에 비례해요. 진동수가 많거나 진폭이 크면 더 큰 에너지가 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알겠어? 네. 파동 에너지는 진폭의 제곱에 비례하고 진동수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자, 이 파동 에너지를 구하는 식을 아인슈타인을 변화시켜서 파동 에너지는 HF야. 플랑크 상수에다가 진동수 곱하면 돼. 그래서 라고 하는 식으로도 바꿔서 구할 수도 있어요. 됐죠? 자, 이렇게 파동 에너지는 이렇게 진폭하고 진동수에 의해 결정된다. 얘네들이 얼마나 큰지에 따라서 오고 있는 파동의 그래서 크기, 파동의 에너지의 크기를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근데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죠? 소리. 근데 너네 알아? 자, 한 사람의 목소리에도 소리에 3요소가 있다고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다. 영영. 소리에 3요소 불러. 중학교 1학년 막 끝난 새끼가 이런 11원 방태인 같은 새끼가 소리에 3요소! 저 교과서에 파동이 없었던 것 같은데. 북한 교과서 서로 공부를 하는 거야? 어? 아니, 거북이 타고 넘어왔어? 자, 뭘까요? 음의 높낮이. 자, 소리의 3요소 중에 높이가 있어요. 그래서 높낮이라는 높이가 있어요. 또 소리의 세기라고 하는 소리의 크기가 있어요. 또 네, 음색이라고 하는 맵시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우와. 맵시예요? 네. 처음 들어봐. 음색을 맵시 이런 개새끼들 다 위아더 월드 다른 나라에서 다 배웠나. 음악의 3요소도 아니고 소리의 3요소. 소리의 3요소예요. 음악의 3요소가 아니고요. 됐어요? 자, 근데 하나만 더 첨가해서 얘기할까요? 꼬맹아, 빛은 2가지 요소가 있어요. 빛의 2가지 요소도 여러분들은 배웠는데 생각은 안 나겠죠? 쟤는 교과서에 파동이 없다잖아요. 전파라. 자, 빛에 이 형광등 하나의 빛에도요 2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차에서 지랄하지 말고!
가시광선. 지랄한다. 아니 빛의 색깔 이 아, 새끼야. 색깔이요? 빛의 3원색. 그래서 빛의 합성 배웠잖아. 와 진짜 어이없다. 빛의 3원색 뭐 있게? 빨간색, 초록색. 초록색, 파란색. 그렇죠. 빨초파. RGB. 됐어. 근데 RGB가 뭔지 알아? 레드, 그린. 그린, 블루. 블루. 그게 빨초파란 뜻이야. 네. 자, 그래서 빛의 색깔이 있고요. 두 번째, 빛의 밝기. 그렇지. 우와. 빛의 밝기, 빛의 세기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소리의 3요소와 빛의 두 가지 요소는 사실은 누가 결정하냐면 파동의 5요소 얘네들이 결정한 거야. 됐니? 그 중에서 이제 빨리 생각해. 시험 문제였어. 중학교 1학년 때 시험 봤을 때 이거 봤어? 자, 소리의 높낮이를 결정하는 게 뭘까요? 파. 자, 높이인데. 아, 화장? 진폭. 아니, 아 진폭이구나. 아니거든? 아니. 진동수. 진동수야 이 새끼들아. 어. 자, 소리의 높이를 결정하는 건 아가들아 진동수야 진동수. 자, 기본 도가 있고요. 한 옥타브 위에 도가 있고요. 또 한 옥타브 위에 도가 있어요. 아이유 3단 고음 뭐 이런 거 하잖아. 선생님도 그거 해. 자, 왜 일어나서 웃어? 자, 3단 고음. 자, 기본도의 진동수를 F라고 하면 한 옥타브 위의 소리는 무조건 진동수가 2배가 돼야 우리 귀에 한 옥타브 윗소리를 들려요. 그러니까 얘의 진동수는 EF입니다. 그래서 또 한 옥타브 위의 도는 또 진동수 2배. 그래서 4F여야 한 옥타브 윗소리는 들린대요. 그러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진동수의 범위. 가청. 그렇죠. 가천 진동수. 그거 말해봐. 지랄. 가청 못 끄는 거. 가청 진동수가 있어. 됐어. 가능하다. 뭐 들을 수 있는 진동수를 가청 진동수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부터? 20에서 2만 헤르츠까지가 인간의 귀 속에서 도대체 그 4천 숫자는 어디서 나온 거야, 이 새끼야? 4천만 땡겨줘 그거 아니야? 자, 그래서 20에서 2만까지가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소리고요. 이때 진동수가 커질수록 고음이야, 저음이야? 고음. 당연하죠. 고음.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저음. 그럼 너네는 어디까지 들을 수 있니? 몰라요. 너네는 2만까지 못 듣죠. 왜? 나이가 먹을수록 고음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못 듣습니다. 2만까지 들을 수 있는. 지랄. 네. 아그 검사하는 거 있는데 청력 검사. 선생님은 그러면 뭘 선생님이냐? 새끼들이 미쳤나봐 진짜. 너네는 고음을 안 가려? 마이너츠. 이것들이 막 선을 넘어. 그러면 2만은 뭐 애기나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들리는 것 같은데. 이건 그냥 말하는 거야 말. 아. 들려요. 네, 들려요. 네, 들리세요? 왜 안 들리시는 거예요? 야, 내가 귀가 병신이야? 들리는 거. 아, 이거 말고 나이를 알 수 있는. 밖에서 들리는 소리. 이거는 밖에 있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뭐가 들려? 잠깐 그냥 그거 박판. 이거 들려? 아니요. 이걸 들어야 30대라는데? 이 새끼들 병신 아니야? 지금 나를 쓰는 거 아니에요? 안 들려. 이걸 들어야 24살이라는데? 이거 주장? 아예 안 들리지. 하나도 안 들려. 그냥 소리를 끄신 거 아니에요? 네, 소리 좀 키워주시면 안 돼요? 최대한이고 안 보이니? 근데 소리 크기랑은 상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높이니까. 영상이 별로 자, 네, 한 번 더. 다시 우리가 희망을 가져보자. 다시 집중해보자. 들려요, 네. 들려요. 이거 들려. 몇 살인지 볼까? 아 50대.
들려요. 들린다고? 머리 아까 아파. 안 들리는데? 들려요. 들려요. 들려? 안 들리는데? 하나도 안 들리는데? 조금 희미하게. 안 들리면 머릿속에 들려. 야 너네 그냥 거짓말하는 거지? 이건 안 들려요. 그렇게 하네. 아무 소리도 안 이거 나. 들려? 이건 안 들려요. 들리는 사람 역시 어려워. 들려? 네. 아니. 아 이제 우리는 이제 끝났어. 자 20대. 나는 50대. 와 정확한데? 들리는. 들린다고? 뭔 소리가 들려? 아니 아까 다 다른 영상. 저 30대부터 안 들려. 신기하다. 나 이거 들려. 응. 들려요. 50대. 이게 12,000원. 들려요. 들려요. 약간 난 희미하게 여기서부터 안 들려요. 들려. 40대. 네 40대 넘었어. 자, 너네 약간 귀를 좀 청소해야 되겠다. 20대다 20대. 자, 그래서요. 나이가 먹을수록요. 고음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대요. 이걸 이용한 집단 유괴 사건을 그린 소설이죠. 피리 부는 사내. 그렇죠. 어떻게 맞췄지? 피리 부는 사나이가 집단 일단 이게 맞지 않아? 집단 유괴 맞지 않아? 맞는데. 내가 다 강물에 빠트려 태영 너 죽이는데. 뭐야? 근데 이걸 활용하는 거예요? 네. 아이들만 들을 수 있는 주파수로 그래서 피리를 불어서 아이들 체면 걸어서 끌고 간 거잖아. 강물에 다 빠트려 죽이는 집단 그거는 쥐 아니야? 아니, 애들도 죽인 거야? 마지막에 애들도 다 빠트려. 와 진짜 잔혹사다. 네. 그래서 그거 아이들만 들을 수 있는 주파수로 집단 유괴한 걸 그린 거예요. 선생님 안 좋아하시겠네. 최초의 유괴를 그린. 왜요? 왜요? 선생님은 아니. 왜 나는 그걸 들으면서 딱 알았는데 이거는 그거구나. 그래서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생님은 12,000까지 받았습니다. 그죠? 네 이런 겁니다. 아 진짜 소리에 따라 들을 수 있는 게 다르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 되죠. 자 이런 거 가지고요. 자소서 쓰는 친구들 있어요. 나이 먹으면 고음을 왜 못 들을까? 우리 귀의 구조는 어떻게 생겼을까? 그런 거 쓰는 애도 있다. 그렇다고요. 네. 그런 거. 자, 그다음에 소리의 세기를 결정하는 거 뭘까요? 그리고 이게 진폭입니다. 이게 진폭. 그래서 중학교 1학년 시험 볼 때요. 여러분들이 파동을 그렸을 때 그래서 진폭의 소리의 세기를 얘기한다고요. 알겠어? 이런 얘기. 진폭이 소리의 세기를 얘기하고요. 진동수를 나타내는 단위는 헤르츠인데 진폭의 크기로 소리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는 데시벨이야. 10데시벨, 20데시벨 이런 거야.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가 0데시벨이야. 인간이 가장 민감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가 0데시벨이야. 없는 거 그다음 같아요. 10데시벨, 20데시벨, 30데시벨 뭐 이렇단 말이야. 자, 그럼 0데시벨에 비해서 10데시벨은 몇 배 큰 소리? 10배 큰 소리. 0데시벨에 비해서 20데시벨이 몇 배 큰 소리일까? 20배. 아니요, 100배요. 10의 2승이에요, 이 새끼야. 10의 2승. 아. 얘는 10의 1승이요. 우와. 그래서 얘는 10의 0승이니까 얼마겠니? 1이라고. 와, 소리가 0이라는 게 아니라 1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그래서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진폭이 소리의 크기를 결정한다. 자, 맵시는 뭘까요? 빠르지? 이건 파형이에요. 파형이요. 음색이라고 하는 그건데 똑같이 도를 치더라도요. 도가 이렇게 되는 아이가 있고 피아노. 도 중간에 이렇게 떨림이 있는 아이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엄마 발자국 소리, 동생 발자국 소리 구분하잖아요. 그래서 엄마 발자국 소리가 방에 가까이 오면 핸드폰을 책 밑에 깔잖아요. 우린 민감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파형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구분하는 거죠. 자, 빛의 두 가지 요소도 얘네들에 의해 결정되는데요. 빛의 색깔.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은 뭐가 달라서 색깔이 달라 보일까요? 진동수. 진동수. 이거 진동수. 진동수 어디로 갈수록 클까요? 이거 맨날 과거 추석 면담에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진동수 어디로 갈수록 커질까요? 그
빨간색. 파란색 쪽으로 갈수록 진동수가 커요. 예. 진동수가 크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파란색 빛의 에너지가 제일 큽니다. 빨주파 중에서.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야. 자, 밝기는요. 형광등 하나 킬 때보다 형광등 6개 키니까 열나 밝네요. 나는 그 밝기요. 그래서 이거 뭘 것 같아요? 진폭. 이게 진폭입니다. 됐어. 그래서 여러분들 요 두 가지가 바로 에너지를 결정하는 요소죠. 이게 바로 에너지예요. 소리가 높고 세면 에너지가 열나커 건물도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입니다. 소리로 건물을. 고유 진동수. 와씨 그래가지고 의자 근데 때문에 저거 있지 다리. 정상파 다리 무너질 거. 사람들이 똑같은 발소리를 내니까 그게 서로 결합해서 진폭을 크게 해서 다리를 무너뜨렸어요. 아이씨 우와. 영화예요. 쉽게 있어. 실제야. 실제로요? 네. 근데 그 같을 수 있어요. 그럼 그거. 부지용. 선생님이 최근에 안 나나? 다리. 저거 무슨 다리인데? 무슨 다리인데? 자, 그걸 정상파라고 해요. 우리 저기 롯데월드 큰 데 있죠? 롯데월드 옆에 롯데타워가? 네. 롯데타워가 맨 처음에 만들고 나서 건물이 흔들려가지고 사람들이 막 대피했어요. 건물이 막 이렇게 흔들리는데 그걸 거기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느꼈어요. 그래서 그 지진이 발생했다고 사람들이 막 대피를 했습니다. 근데 아니었어요. 지진은 발생하지 않았는데 건물만 흔들렸어요. 바람 불. 자, 그게 바람 불어서가 아니고요. 그 옆에 아줌마들 맨날 하는 거 뭐지? 조인. 에어로빅. 정말. 에어로빅 하는 센터가 거기 있었거든요. 그 에어로빅 할 때 맨날 트는 노래가 있었어요. 그 노래가 그 건물의 고유 진동수랑 일치했습니다. 우와. 그래서 건물을 진동시켰어요. 그거 계속 틀었으면 그 건물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건물에서 그 노래 금지예요. 진짜요? 네. 근데 고유 진동수만 맞추면. 네. 그래서 네 몸에도 고유 진동수가 있어서 그 고유 진동수만 맞출 수 있게 떨리면 너는 몸이 터집니다. 방. 어머. 정상파. 고민해서. 자, 신기한 거 넣어줄게. 가벼운 폭풍이 불었지만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현수교가 아찔할 정도로 출렁거렸습니다. 4개월 전 태풍들 때만 해도 어떤 폭풍우도 견뎌낼 수 있게 설계된 공학적인 개가라는 칭송을 받던 달이었습니다. 수영을 거기서요? 이게 바람 때문에. 그러나 시속 67.2km에 불과한 바람에도 다리 중원부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날 푸짓 사운드를 걷는 사람들은 폭풍이 불면 의리의 다리가 흔들리도록 설계된 걸로 알고 처음엔 그저 호기심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용감한 사람들만이 겨우 다리를 건넜습니다. 바람이 잠잠해지고 난 뒤에도 일단 타성이 붙은 다리는 성난 파도처럼 출렁이며 한꺼번에 옆으로 몇 개의 파고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마침내 다리 전체가 공학적인 히스테리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습니다. 저 시멘트가 휘황처럼. 그래서 그런 구멍이 있어요. 이게 작은 바람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바람 때문에 나타난 대면 현상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은 이 손바닥 소리도 어떤 건물과 그래서 진동수가 맞으면 그 건물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파동 에너지가 엄청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진인 거죠. 엄청난 에너지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들이 파동의 오요소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소리하고 빛이라는 아이들이 이런 성질에 의해서 결정이 돼. 자, 근데 이러한 파동을 한 지점에서 생기면 옆으로 퍼져나간다 그랬잖아. 얼마나 빨리 퍼져나가? 걔네들이 퍼져나가는데 영향을 주는 건 뭐야? 빛의 속력도 빨라졌다, 늦어졌다. 속력이 다르기 때문에 굴절하잖아. 그래서 이 파동이 전달되는 속력을 결정하는 건 사실은 뭘까? 매질입니다. 그 파동이 어떤 매질을 통과해 오느냐에 따라 속력은 빨라질 수도 느려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파동의 속력을 결정하는 건 바로 매질의 상태와 성질입니다. 파동이 진동수가 얼마나 커, 작아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 파동이 어떤 매질을 통과해 오느냐에 따라서 전달되는 속력이 달라. 자, 이렇게 태양에서요. 빨간 빛도와 초록색 빛도와 파란색 빛도와 근데 빨간색 빛에 비해서 파란색 빛으로 갈수록 진동수가 커진다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 속력은 어떻게 구하냐면 파동의 속력은 F 람다야. 맞아? 그 중에서 파란색 쪽으로 갈수록 진동수가 커진다 그랬으니까 얘 진동수 1, 10, 100으로 보자. 그러면 지구에 먼저 도착하는 게 누굴까? 파란색이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초록색 들어오고 그 다음에 빨간색 들어오면 꼬맹아 하늘에서 사이키 조명이 도는 거지. 하늘이 파래 보였다가 초록색으로 보였다가 빨갛게 보였다가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러면 하늘이 사이키 조명이 도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짓좀 하지 마. 얘도 어떻게 옵니까? 동시에 옵니다. 왜? 우주 공간이라는 같은 데서 매질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진공을 통과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진동수가 작아도 파장의 길이가 100. 그래서 얘 파장 10, 얘 파장 1입니다. 그래서 같은 매질을 통과해 올 때 속력이 100으로 다 같아요. 같은 파동이라면 같은 매질을 통과할 때 속력은 무조건 같습니다. 진동수가 크다고 해서 속력이 빠른 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같은 속력으로 도착하니까 빨주파가 동시에 도착해서 우리 백색광으로 햇빛이 보이는 거예요. 알겠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동의 속력을 결정하는 건 진동수 아니라고요. 파장도 아니라고요. 어떤 매질을 통과해 오느냐가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얘기한 것처럼 빛이라고 하는 건 보이셨어요? 매질의 도움을 받지 않는 유일한 비탄성파예요. 그래서 매질이 필요로 없는 비탄성파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얘는 어떤 매질을 통과할 때 속력이 제일 빠르다는 얘기일까요? 네. 아무것도 없는 진공 속을 통과할 때 속력이 제일 빠르고요. 오히려 그 안에 입자들이 들어가 있으면 걔네들을 피해 가야 되니까 속력이 점점 느려집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은 빛의 액체, 고체예요. 그러면 우리 빛의 속도가 광속이야 라고 했는데 매질마다 속력이 다 달라지는데 어떤 게 광속이야? 진공. 네. 진공 상태를 통과해 오는 빛의 속력만을 우리는 광속이라고 하고 이걸 C로 표현한다. 그래서 이걸 C로 표현한다. 다른 속력은 V로 쓰는데 광속만 C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광속도 계산할 때 F 남다인데 진공을 통과할 때 광속은 항상 일정합니다. 그러면 진동수가 클수록 파장은 짧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동수와 파장은 반비례해.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빛은 아무것도 없는 진공 속에서가 제일 빨라. 왜? 비탄성파니까. 그래서 그러면 탄성파 중에 대표적인 건 소리인데, 소리는 반드시 매질의 도움을 받아야만 돼. 그래야 진동이 옆으로 전달되는데, 여기 매질에 있는 입자들이 있어. 그 중에서 내가 첫 번째 매질, 얘를 진동시켜. 그러면 얘가 진동하면서 옆에 있는 매질을 퉁 하고 쳐줘야 진동이 옆으로 건너가는 거야. 그래서 서로 퉁퉁퉁퉁 치면서 가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얘네들은 매질 입자가 빽빽할 때 빨리 칠까? 듬성듬성 있을 때 빨리 칠까? 빽빽할수록. 그래서 소리는 고체 매질을 통과할 때가 제일 빨라요. 그 다음에 액체고 그 다음에 기체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이렇게 철로 있어. 여기 산으로 가려져 있어서 여기에 기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눈으로는 안 보여. 그러면 기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는 바퀴와 철로 사이의 진동. 그거 들어야 돼. 그래서 한 놈은 철로에다 귀를 대고 있어요. 한 놈은 서 있어요. 누가 먼저 소리 들을까요? 퀴즈. 네, 철로에 귀 대고 있는 새끼가 먼저 듣습니다. 위험한 거 아니에요? 어? 위험한 거 아니에요? 소리 나면 일어서야지 새끼야. 그럼 가만히 있으면 죽겠지. 그래서 얘를 통해서 먼저 들을 수 있어요. 됐냐?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요. 소리는 공기를 통과할 때가 제일 느리고요. 그럼 진공은? 통과할 수 없으니까 달에 가면 공기가 없는 진공 상태예요. 그래서 달에 가서 아무리 우리가 똑같이 앉아 있어도 선생님 말소리가 여러분들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진공이기 때문이에요. 되겠어? 자, 그러면 공기 중을 통과하더라도 너 알아? 찬 공기하고요. 따뜻한 공기. 공기의 성질이 다르잖아요. 어떤 공기에서 전달되는 속도가 더 빠를까요? 따뜻한 공기요. 왜? 따뜻한 공기의 운동 속도가 더 빠르죠. 빨리 가서 쳐요. 알겠어요? 그래서 네, V는 331 더하기 0.6T 음속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331 더하기 0.6T 여러분들 모르셔도 되는데 이 T가 바로 기온입니다. 이게 음속 계산하는 방법이야. 그 중에서 지구의 평균 기온을 우리가 멋진 말로 상온이라고 한다. 그래서 상온은 몇 도에서 몇 도까지? 15도에서 25도까지를 지구의 평균 기온 상온이라고 하거든요. 그 중에서 15도를 넣고 계산해 보세요. 얼마 나오니? 340. 340 나오죠. 이게 음속이에요, 여러분들. 됐어? 그러면 지금은 밖에 나가면 영하예요, 영하. 영하 10도. 됐어? 그러면 음속이 340보다 느리겠죠. 되겠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겠나?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배운 거 또 하나 있죠. 물결, 파도가 쳐요. 파도가 칠 때 어떤 상태의 매질을 통과할 때가 더 빠를까요? 라고 하면 당연히 물결은 물에서만 쳐요. 고치에서는 안 칩니다. 그죠? 근데 같은 물이라도 어떤 물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 물의 파도의 속력을 결정하는 건 수심입니다. 수심. 수심. 그래서 여기 이렇게 배가 있어. 물속으로 들어가. 그랬더니 여기는 얕은 물, 여기는 깊은 물 이렇게 되어 있어. 여기 땅이 있다고 치죠. 바닷속에도 땅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수심이 깊어요. 여기는 수심이 얕아요. 파도가 칩니다. 파도가 치는 이유는 땅 속에, 물 속에서 지진이 발생해도 파도가 칠 거고요. 바람에 의해서도 파도가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바람에 의해서 넘실넘실 파도가 쳐서 간다고 쳐. 그러면 수심의 깊이가 다르면 파도의 속력이 달라집니다. 왜요? 얘는 겉에 있는 물만 가는 게 아니고요. 물 입자 사이의 응집력, 서로 물방울이 잡아당기는 힘이 생겨요. 그것 때문에 위에 있는 물결이 움직일 때 아래에 있는 물방울도 같이 끌고 갑니다. 그래서 물속에도 파도가 쳐요. 물속에도 파도가 칩니다. 자, 끌고 가는데 문제는 이렇게 끌려갈 때요. 얕은 곳은 금방 땅이랑 부딪히죠. 그러면 땅바닥과 마찰에 의해서 잘 밀려가지 못해요. 그래서 얕은 곳으로 가면 속력이 느려집니다. 그래서 깊은 곳은 속력이 상대적으로 빠릅니다. 그러면 속력이 빨랐다가 느려져야 되잖아요. 속력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V는 F로 남다. 그래서 속력이 깊은 곳에서 빨라서 100이었다가 얕은 곳으로 가면 속력이 50으로 느려졌어. 그럼 뭔가가 달라졌어야죠. 뭐가 달라질까요? 진동수가 바뀔까요? 파장이 바뀔까요? 둘 다 바뀔까요? 진동수. 아까 말씀드렸죠. 진동수는 파동의 고유한 성질로 절대 바뀌지 않아. 입니다. 그러니까 진동수가 50짜리면 깊은 물이든 얕은 물이든 진동수는 50입니다.
그럼 바뀌는 건 뭡니까? 네. 파장의 길이입니다. 그래서 얘는 파장의 길이가 2였다가 1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한 번 지동할 때 얘는 2m가 안 되게 2m밖에 못 가. 그러니까 이 파도의 모습을 그리면요. 깊은 물에서는요. 한 번 진동하는 동안 2m로 훅 갑니다. 근데 얕아지면 1m밖에 못 가니까 아장아장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랬을 때 옆에 있는 마룻길이 연결한 선, 마룻길이 연결한 선을 그립니다. 이게 파동의 얼굴, 파면이라고 불러요. 같은 위선끼리 연결한 선을 파면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파면과 파면 사이의 간격, 이게 뭘까요? 마루에서 그 다음 마루까지의 거리, 이게 뭡니까? 한 파장이죠. 그래서 파장의 길이가 점점 뭐해지고 있어? 짧아지고 있네. 아, 여기는 얕은 물이야. 여기는 깊은 물이야.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속력이 바뀔 땐 파장의 길이가 바뀝니다. 그래서 파장의 길이의 변화를 보고 어느 쪽이 얕은지 깊은지도 여러분들은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되겠어? 이런 얘기야. 됐죠? 자, 이런 식으로요. 파동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성격은 알고 계신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우리가 빛이라고 얘기하는 거 사실은 빛은 전자기파라는 파동의 일부인 것뿐이야. 그래서 전자기파만 설명하고 끝내드릴게요. 자, 별이라고 하는 거 우주에 떠있는 별 대표적인 게 우리랑 제일 가까운 별이 누구냐? 태양이죠.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걸 우리가 별이라고 하니까 태양이에요. 태양이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이유는 뜨거우니까. 되겠어? 네. 그래서 고체가 뜨거우면 뭐 되냐? 액체가 뜨거우면 기체가 뜨거우면 플라즈마예요. 플라즈마는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들이야. 너무 뜨거워서 원자 속에 있는 전자가 탈출했어. 그래서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 원자는 플러스 전기를 띤 입자가 돼. 그래서 태양의 몸통은 대부분 수소로 되어 있는데 수소 양이온과 전자들로 되어 있어. 그래서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이 태양에는 주로 플라즈마라는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들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수소 같은 아이들이 빵빵빵빵 터지잖아. 그 터지는 힘에 의해서 전기를 띤 입자들이 우주 공간으로 밀려나가. 그걸 우리가 멋진 말로 태양풍 이렇게 얘기해. 됐어? 그래서 전기를 띤 입자들이 확 하고 밀려나가면 이만큼이 전기장이야. 그래서 전기장이 세졌다가 약해져. 그러면 전류가 흐르면 반드시 그 주변에 뭐가 생겨야 돼? 자기장이 수직한 방향으로 요래 생기겠죠. 전기장이 세지면 자기장도 세지고요. 전기장이 약해지면 자기장도 약해져. 알겠어? 네. 그러니 전기장의 세기가 바뀌니까 이때 생기는 자기장의 세기도 세졌다 약해졌다 변하겠죠.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니까 그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서 뭐가 생기니? 이런 개놈의 새끼 요번에 배웠잖아. 유도 자기장이 바뀌면 유도전류. 유도. 됐어? 그래서 이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서 그 주변에 다시 전기장이 생겨. 됐어? 그 전기장이 다시 뭘 만들게? 자기장. 자기장이 다시 뭘 만들게? 전기장. 됐어? 전기장이 다시 자기장을 서로 유발하면서 지구까지 와요. 이겁니다. 됐어?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유발시키면서 오기 때문에 별도의 매질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기장과 자기장이 파동의 형태로 전달된다. 이걸 전자기파라고 하는 거야. 이걸 전자기파라고 하는 거야. 되겠어? 자, 그래서 전자기파는 공간에서 퍼져나가니까 X축, Y축, 그 다음에 Z축 뭐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그랬을 때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전기장이 이 방향으로 이렇게 진동해 간다고 치자. 근데 자기장은 이것과 수직한 방향이니까 요래 진동하면서 가겠죠. 그래서 전기장과 자기장이 이런 방향으로 전달되면서 갑니다. 근데 전기장의 진폭이 클 때 자기장의 진폭도 커집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가지면서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유발시키면서 전달되는 걸 전자기파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우리 파동의 에너지는 진폭의 크기와 진동수라고 그랬는데 여기 진폭이 큰 부분이 있어? 작은 부분도 있어? 자, 다시 말해서 태양에서요. 전자기파라고 하는 파동의 에너지가 전달될 때요. 순간 다양한 크기의 에너지가 동시에 나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작은 애부터 에너지가 연락 큰 애까지 이러한 전자기파가 퍼져나갈 때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동시에 나온단 말이야.
에너지가 열나 큰 애부터 열나 작은 애까지 중간 사이즈까지. 그래서 인간들이 인위적으로 지중으라고 잘라요. 전자기파의 형태로 퍼져나가는데 그 중에서 에너지가 커. 에너지가 큰 편에 해당되는 애들을 싸잡아 방사선이야 이렇게 부른대. 그래서 에너지가 중간 사이즈에 해당되는 전자기파를 빛이라고 하겠대. 이렇게 된 거야. 에너지가 제일 작은 사이즈를 전파라고 부른대. 얘네들이 다 전자기파야. 그래서 그 중에서 방사선 중에서도 에너지가 가장 큰 애를 김정은 오빠가 좋아하는 뭡니까? 감마선 핵폭탄 터질 때 나오는 그 알이에요. 감마선. 그래서 이거 나와요. 그러면 요거보다 에너지가 살짝 작은 전자기파도 있겠죠. 방사선도 있겠죠. 뭘까요? 전이 지금 찍었을 건데. X. 이겁니다. 되겠어? 네. 그 다음에 빛 중에서도요. 에너지가 큰 게 뭔지 아세요? 자외선. 그 다음이 가시, 광선. 그 다음이 적외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빛이라고 하는 건 이 세 개를 통칭해서 부르는 명칭이에요.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근데 저 큰 게 에너지. 네, 에너지가 큰 거. 그래서 전파 중에서도요. 에너지가 제일 큰 거 여러분들 집에 있습니다. 네, 전자레인지에서 나오는 뭡니까? 마이크로웨이브라고 하는 전파가 거기서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몸에 있죠. 핸드폰 주파수로 쓰는 셀폰 주파수대. 그 다음에 TV 주파수, 라디오 주파수로 사용되는 이 영역들이 다 전파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통신을 위해서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전파라고 부를 거예요. 얘네들이 다 전자기파입니다. 그 중에서 X선이라고 하는 거 핵폭탄이 터질 때 나오는 그 방사선인데 이걸 우리가 김정은 아저씨 말고 쓰는 데가 또 있어요. 병원에서 씁니다. 항암 치료할 때. 그때 방사선 치료해요 라고 하는 항암 치료할 때 말기 환자들이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할 때 쓰는 최후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얘가 에너지가 너무 커서요. 우리 몸에 있는 세포에 쏘면 그 세포가 진동을 못 따라가서 터집니다. 그렇게 해서 세포를 죽이는 겁니다. 암 걸린 세포들을.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저거만 아프고. 더럽게 아프죠. 자, X선이요. X선은 뼈 사진 찍을 때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뼈 사진 찍을 때 쓰는 거 말고 또 다른 목적으로 쓰는 데가 또 있습니다. 어떨까요? 공항이요. 공항에서 여러분들 짐, 엑스레이 촬영하면서 그 안에 총 있나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네, 공항에서 수압을 확인할 때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외선 뭐 할 때 쓸까요? 자외선의 원래 목적은 태닝. 지랄한다 병신. 살균. 살균 작용이다 이 새끼야. 유분열. 그 태닝은 적외선으로 하는 거다 이 새끼야. 아, 자외선을 계속 쏘잖아요. 우리 죽어요. 에너지가 너무 커서. 안 걸리잖아요. 근데 지구는요. 자외선을 99% 차단할 수 있는 보호막을 가지고 있어서 생명체가 사는 거예요. 오존지. 그게 오존층이에요. 그래서 지구는 오존층에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을 99% 차단한단 말이야. 근데 요즘에 이 오존층이 뚫려서 자외선이 100%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가 선크림을 바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그대로 노출시키면 피부암 걸려서 죽어요. 그래서 네, 이건 생명체를 죽이는 광선입니다. 그걸 희석하면 이마트에 있는 물컵 살균하는 정도이죠. 그래서 물컵 살균할 때 쓰는 살균작용할 때 쓰는 거지만 이걸 원액대로 사용하면 너네들을 다 죽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살균. 그러면은 나중에 할게요. 시간이 너무 가서. 네. 자, 가시광선은 우리가 물체를 보는 시각작용을 할 때 쓰는 광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시광선 영역 얘만 볼 수 있어. 그래서 이거를 벗어난 자외선이나 적외선은 내 눈에 안 보여. 되겠니? 자, 근데 가시광선 중에서도요. 가시광선 빨주노초 파란보죠. 그 중에서 에너지가 큰 쪽이 무슨 색깔? 보라색.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보 이겁니다. 요만큼이 가시광선인 거죠. 그럼 보라색 바깥쪽에 있는 광선은 우리 눈엔 보이지 않아. 그게 뭘까요? 자외선. 보라색 자자 바깥 외자 써서 자외선. 보라색 바깥에 있는 광선 이 뜻입니다. 그래서 네. 그럼 빨간색 바깥에 있는 광선을 뭐라 그럽니까? 그게 적외선이에요. 그래서 얘 때문에 해가 뜨면 아우 따뜻해 라고 하는 얘는 열작용하는 거예요. 네 몸에서 지금 적외선 나오죠.
얼마만큼의 열? 36.5도에 해당되는 적외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이 적외선을 또 어디다 쓸까요? 열탄지. 리모컨. 그래서 그 리모컨에서 적외선 나오는데요. 적외선은 눈에 보여 안 보여? 그러니까 엄마들이 자꾸 리모컨을 누르면서 이 새끼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자꾸 궁금하지? 그러니까 막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쏘지? 그러면 안 좋겠지? 그러니까 엄마한테 들여다보지 말라고 거기다가 빨간 색깔인 가시광선을 입혀서 적외선이 같이 나오게 해주는 거야. 나가고 있어요. 누르지 마세요. 이거 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적외선은 빨간 색깔을 나타내는 빛이다 라고 생각하면 뒤져. 알겠어? 적외선은 안 보여? 보이는 것처럼 빨간색 가시광선을 입혀서 내보내는 거야. 똑같은 이유로 이마트에 있는 자외선 소독 살균기 안에 엄마가 컵을 넣었는데 이 새끼가 살균 내는 거 맞아? 그래서 자꾸 그 안에다 얼굴을 디밀고 막 보죠.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라색 광선을 같이 나오게 해주는 겁니다. 나가고 있으니까 그만 쳐다봐. 이런 거. 알겠어? 이런 겁니다. 됐죠? 자, 마이크로웨이브, 핸드폰 주파수 뭐 이런 거 다 아시는 거고요. 됐죠?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자기파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에너지가 클수록요. 에너지가 클수록 진동수가 뭐하다고요? 줄. HF가 에너지거든요. 파동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에너지가 크다라는 얘기는요. 진동수가 크다라는 얘기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진동수가 크다는 얘기예요. 파장은? 크다. 파장이랑 진동수는 반비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진동수와 파장은 반비례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진동수가 큰 거 찾아 그러면 에너지 큰 거 찾는 거예요. 파장이 큰 거 찾아 에너지 작은 거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얘는 화학에서도 물리에서도 많이 물어봐요. 진동수가 크다는 건 에너지가 크다는 거고요. 파장이 크다는 건 에너지가 작다는 얘기입니다. 반비례합니다. 알아들음? 들음? 오케이.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자기파에 해당되는 내용 들어꽤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은 별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전자기파에 해당되는 내용을 살짝만 해주셨어요. 이건 알고 가셔야 됩니다. 통과 내용이라서. 그래서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별도 숙제는 없습니다. 나이씨.